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나경원 베스트가 접대에게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숨겨왔던 죄가가 이렇게 크길래 검찰 캐비넷에 벌벌 떨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번 머리를 조아려 사과하고도 국힘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친일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개무시하면서도 부일 매국노스러운 행동을 지속할 정도로 든든한 1번 뒷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니 그냥 한낱 사학비리의 졸개 정도였나 봅니다. 대체 뭘 믿고 빠루까지 들고 나댄 걸까요? 결국 국상 대 국상의 싸움에서 좀 더 모자란 국상이 승리하고 말았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 거죠. 대통령이 직접 당무에 개입하면서 당권 다툼도 날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행여 비윤으로 찍힐까 두려워 경경하듯 윤심 서약 연판장을 돌리더니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경원 전 의원의 가족까지 저격했습니다. 김 빠진 단물에 불과한 홍카콜라의 변신을 보는 우리 국민의 낯이 뜨거울 지경입니다. 또 한편에선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나 전 의원 지역구인 동작을에 공천할 거란 흉흉한 소문까지 나돕니다. 비전과 역량은커녕 윤심 책봉이 핵심인 당대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하나마나 어대김으로 결판날 셈입니다. 나경원 전 국힘당 의원이 25일 당의 단결을 위해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한 달 가까이 이어오던 출마 혹은 불출마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그러자 여의도에서 나름 점괘를 꿰본다던 이재호 국힘당 상임고문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머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나경원 전 의원의 대통령실에 반감을 뚫고 나설 배짱, DNA가 없다고 불출마할 것으로 점쳤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승을 올렸는데요. 가끔 코끼리도 뒷걸음치다 쥐를 밟기도 하는 거죠.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이번 국힘당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단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불출마 결심을 알렸습니다. 또 지난 20여일 과연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이젠 선당우사 인중유화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를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 한다고 횡설수설 해댔는데요. 그러면서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다. 포용과 존중은 절대 간직해야 한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며 건전한 당내 비판이 설 자리가 있어야 함을 소리 높여 외쳐댔습니다. 결국 쫄리면 죽는다는 말을 실현한 나 전 의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 주저리 자신의 합리화에 현존하는 모든 미사구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서 이재호 고문과 박지원 전 원장은 이런저런 언론 인터뷰에서 상황상 나 전 의원이 출마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며 출마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러서면 정치 인생이 끝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도 없고 또 물러서면 그나마 엿볼 수 있는 정치적 장래마저 없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본 거죠. 이와 달리 유인태 전 총장은 지난 6일 방송에서 2020년 1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에 나서려면 배짱이 있어야 한다며 과연 부딪힐 정도의 배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불출마 쪽에 무게를 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조응천 의원도 지난 9일 방송 인터뷰 때 나 전 의원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의 적대적 혹은 반감을 뚫고 이겨낼 DNA를 갖고 있을까 의문이다라며 대통령실에서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나 전 의원이 DNA를 따라갈 것으로 본다고 점괘를 내놓았던 여러 정치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불출마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출마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나경원 베스트의 선택이지만 이토록 흠결이 많은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장관직 한 자리도 못하고 있는 거죠. 청문회를 통과할 방법이 없으니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서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지지율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 모닝 컨설턴트가 실시하고 있는 세계 22개국 지도자 22인에 대한 지난 11일에서 17일 조사한 집계 결과 자국민 호감도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2인 중 20위에 올랐는데요. 지지율은 25%인데 반해 거부율은 67%에 달해 차이는 42%포인트였습니다. 21위인 일본 기시다 후미코 총리는 지지율 22%, 거부율 65%, 22위인 체코 페트라 피알라 총리는 지지율 24%, 거부율 68%보다 1%포인트와 2%포인트 앞서 간발의 차이로 꼴찌를 면했는데요. 지지율과 거부율 간의 차이로 순위를 매기는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수개월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꾸준히 꼴찌를 지켜왔던 것에서 그나마 최근 일본 총리 등이 자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 급락한 덕에 이들과 미세한 차이로 꼴찌 다툼을 벌이는 양상인데요.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1일 지지율 37%, 거부율 63%로 시작해 6월 7일 49%대 51%로 잠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7월 26일 지지율 30%를 마지막으로 6개월째 30% 밑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에는 지지율이 18%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지지율 흐름은 최근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 결과 40%대 초반까지 나오고 있는 지지율 추이와는 크게 거리가 있는 겁니다. 모닝 컨설트의 조사는 나라별로 연령, 성, 지역별로 추출된 최대 4만 5천 명에서 최대 500명의 표본을 상대로 매일 지지율과 거부율을 조사해 일주일간의 평균을 추출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모닝 컨설트가 밝힌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4%입니다. 전 세계 22개 지도자 중 20위, 지지율 25%. 이게 진짜 현실인 거죠. 돌고 돌아 또 장동. 검찰의 가스라이팅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장동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기사들은 제목만 보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부정한 일에 연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그렇게 단정할 만한 내용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기본적인 육하 원칙조차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공소장은 검찰 수사의 부실함만 웅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돌려막기 수사도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대장동에서 성남FC로 다시 실체도 없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말하더니 돌고 돌아 또 장동입니다. 1년 넘게 100명도 넘는 수사 인력이 달라붙어서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다면 상식적으로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말 무능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당연한 이치를 부정하며 검찰 홀로 정신 승리한다고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가스라이팅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대책 없는 카드 돌려막기도 계속하다간 신용 불량으로 직행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74년 검찰 역사에서 길이길이 흑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